오늘 저희들 TF에서 외부 인사를 모셨는데 우연찮게 교수님 뵙고 통일 IT 다시 했고 지금은 사단법인 동부가 공동체 ICT 소장님 맡고 계시고 해서 우리 TF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또 다들 북한 IT 부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 직접 많이 하셨고 해서 한번 모시고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남서울대 정년하시고 또 애트리하고도 뭐 우리 연관된 게 좀 있으시더라고요. 계속 잘 됐다 싶고 어렵게 모셨으니까 좀 들어보고 또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제가 일부러 그 북한 IT 현황하고 애트리에서 뭘 하면 좋을지 그건 또 직접 많이 하셨으니까 좀 들어보자 얘기를 했었으니까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예, 박수로. 이제 북한 IT 표준을 계속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그것도 교수 유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 건드리면 북한 잘못 건드리면 여기 누굽니까? 국정원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통일 IT 포럼, 동북아 공동체 IT 포럼. 중국 애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냥 체포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중에 백두산 가셔가지고 태극기 한 번만 꺼내십시오. 1초도 안 돼, 1분도 안 돼가지고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정보학회. 북한이 나오는데도 명분이 있어야 나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명분 없으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히 정보화 초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로 모바일을 굉장히 그 형태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지금은 일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시골까지 확산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대도시 중심으로 모든 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가전 매장입니다. 현재 이게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이 아리랑 브랜드는 한국의 전통 메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가게 점원의 말로는 북한의 3대 휴대전화 브랜드 중에서 가장 잘 팔린다고 합니다. What are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brands? Like why pick Arirang versus the other two? 아리랑 상표는 우리 이민들 속에 좀 널리 알려진 상표입니다. 명상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 noticed the price over there, $350 for a phone is a lot of money for anyone, anywhere. How do people afford these phones? 글쎄요, 우리 이민들 생활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봐야죠.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물건들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평균 소득은 하루에 4달러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하이파이 스피커나 HD TV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손님은 그녀의 새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즐겨한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마치 앵그리 버드 같네요. Do you like sharing photos with your friends? Yeah. What do you like taking selfies? That's good. I like yours better. 북한 주민들은 메시지를 보내고 뉴스를 읽고 게임 점수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일은 바로 인터넷 연결입니다. 이들은 오직 정보통지 인트라넷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감시되고 검열을 받고. 그래서 북한도 뭐 이따가 숫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500만 대는 돌파했는데 그 중에 40%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용도도 쓰고 있고 우리 한국도 보게 되면 뭐 전철 타고 가면 전부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칸 전체가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북한도 그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다양한 콘텐츠가 움직이고 있고 쟤네들은 뭐 자유롭게 우리는 앱을 얹었는데 쟤네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아예 생산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그 조선 엑스포라는 데서 인증을 해주더라고요. 한 기관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서 탑재를 해줬을 때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말에 서류를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476만 대라고 자기네 기록물에서 연변소 위원회도 작년 6월 말 7월 초에 갔더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쟤는 통신사가 3개 있습니다. 고려링크라 그래서 오라스콤 이따 말씀드리게 강성네트라 자기네 자체 별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외국인들만 서비스 해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넷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2013년도 제가 잘못했네요. 2013년도까지가 118만 대였는데 이건 ITU에서 발표한 그 자료입니다. 지금 한 180만 대 일반 전화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바일 통신은 그 한때 태국의 록슬리사가 들어갔다가 철수했죠. 그 2004년인가요? 용천 폭발 사건 때문에 쫓아내버린 거죠. 쟤는 그냥 쫓아내면 그냥 끝입니다. 나가라 그러면 끝입니다. 하여튼 그 이동 가입자 수는 상당히 우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하는데 얘네들도 폰의 종류도 한 20여 종 이상 나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IT 관련 기업만 생산하고 IT 관련 기관만 하느냐,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요, 철도성 산하에 그 PC 제조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되면 다 하는 겁니다. 좀 그 벤처기업 형태로 스핀오프 돼서 나와가지고 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그 새로운 미디어들을 굉장히 하고요. 처음에는 화웨이, 그 다음에 자체 개발했다 그러는데 요즘 자체 개발하기 쉽죠. 대만이라든가 이쪽에 나가면, 또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말레이 같은 데 가면 얼마든지,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옆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생산하는데 부품 갖다가 조립하면 되는 건데 그거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립해가지고 어느 정도 세트된 거 갖다 자기네가 팔면 되는 거니까요. 하여튼 굉장히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현재 3G 형태의 3세대 형태죠. 상당히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반은 어떻게 되겠냐, 모바일 쪽으로 우리 후진국이 전부 다 모바일 형태로 가듯이 거의 모바일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의 모바일이지 않습니까? 북한도 똑같이 거의 모바일로 유선보다는 무선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와이파이가 굉장히 제한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쓰는 게 어떻게 하든 우리가 저쪽에 좀 약간 기술적으로 좀 서포트를 해서 와이파이를 완전히 쓸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디어 형태가 상당히 노트텔이라든가 일반 PC라든가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다양하게 게임이라든가 이름 자체도 진달래폰, 그 다음에 아리랑폰 이래 가지고 다양하게 한 20명 정도 그 나름대로 성능은 조금 틀리더라고요. 보니까요. 메모리를 얼만큼 갖다 썼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리랑은. 여기도 보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7에 램이 4기가, 롬이 32기가, 이중 사진기, 카메라를 2개 붙인 것도 있고, 나름대로 상당히 재밌게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손전화기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첨단 기술, 그러니까 4차 산업, 우리를 얘기하면 4차 산업이란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단어는 전혀 쓴 적이 없는데 하여튼 첨단 기술을 돌파하자. 뭐 여하튼 간에 경제가 해가지고 CNC 이쪽을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자동화 쪽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나름대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조선엑스포라는 회사가 이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직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북한의 삼성전자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뭐 수익도 굉장히 좋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민족끼리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제학술 토론회는 9월 27일 지난달 말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과학발전과 인간 복리전진이었는데 IT 분야는 빠져 있더라고요. 뭐 저희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달 8월 말에 저희하고 자기네가 북한은 될 수 있으면 자기네들이 모든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통제가 됩니다. 위에선에서 발표하라는 것만 발표합니다. 북한은 모든 사항들이 다 기밀입니다. 이 독재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부로 갖고 나갔을 때는 그 사람은 하여튼 교과서를 가든 김정은이 명언집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60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산업혁명의 본질은 과학기술혁명이다. 4차 혁명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일종의 4차 혁명이란 말은 전혀 안 썼습니다. 근데 그 아이템을 보게 되면 전부 인공지능, 자율주행,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VR, AR, AD, 3D 로봇, 드론, 바이오, 나노,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 등등 상당히 4차 산업의 모든 항목을 다 열거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건 이제 제가 이거는 저기 연변에 갔다가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고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새세계 혁명은 과학기술 혁명이다. 이게 알고 보면 전부 IT 중심입니다.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4차 산업혁명도 다 IT 중심입니다만은 여기 특히 조국의 미래가 있고 추동력이 되고 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요즘은 북한에서는 이게 각 기관마다 이게 한 권씩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부 다 학습을 합니다. 저 어록 전문입니다. 여기 한 60가지가 정도 나오는데 상당히 과학기술, 인재강국 전부 이공계 중심입니다. 완전히 학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공위성 나름대로 주체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우리도 상당히 앞으로 많이 써먹을 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미국 기술이 간 대로만 우리가 대부분이 따라가는데 그 나름대로 다른 기술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학교 같은 데도 북한은 종이가 없습니다. 전부 보면 우리로 얘기하면 똥종입니다. 책 보면요 시커멓습니다. 교과서고 뭐고 아마 사전 같은 데 다 보면 우리 옛날에 60년대 화장지로 쓰던 거 있죠. 시커먼 종이. 재생종이. 전부 그거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종이가 제대로 못 나오는 거 같은데 외야가 없다 보니까 또 산에 나무를 못 빼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재생종이 갖다 쓰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광명망에서 나오는 겁니다만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사전에는 참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은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콘텐츠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광명망에 보면 제작성은 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과학기술 대사전을 만들어가지고 책을 못 만드니까 종이가 없으니까 못 만드니까 전부 이걸로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전부 다 칼라로도 볼 수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바이오 쪽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모르는 분야의 바이오도 상당히 많이 연구하는 걸 우리가 논문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자료로도 볼 수 있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로봇이라든가 이쪽도 나름대로 CNC 기술이 뭐 자기네 나름대로는 뭐 13축까지 개발했다 그러는데 전 세계 13축까지 연구를 하는 나라가 뭐 일본하고 독일하고 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한도 자기네도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특이한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앞서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HD하고 카운터파트가 될 만한 기관이 한 몇 개 있습니다. 조선컴퓨터센터라 그래가지고 한 2,000여 명 됩니다. 조선컴퓨터센터 그래가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는 은별연구소가 있고 은별연구소에서는 인공지능 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저도 이제 게임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바둑 게임이요. 인공지능 게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바람이라고요. 그것도 개인이 만든 겁니다. 어디 떠드는 젊은이가 평생 장가도 안 가고 하는데 그걸 국가에서 전혀 서포트를 안 해줍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3개나 됩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3개나 인공지능 바둑이 3개나 되는데 쟤네들도 나오고 싶어 합니다. 또 중국은 한 20개 되고요. 일본도 한 20까지 됩니다. 인공지능 바둑이. 그래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의 몬테칼로 법칙이라든가 이런 걸 딥러닝이라든가 이걸 많이 실험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평양정보센터하고 그 전에 우리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만드는 게 창덕 워드 프로세스라든가 당궁 워드 프로세스. 우리는 아래 한글 하나밖에 안 씁니다만은 우리하고 코드값이 틀립니다. 아래 한글 코드값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쟤네들도 우리 한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서의 거의 90% 이상이 아래 한글이거든요. 제가 생산성본부의 OA 국장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OA라든가 ERP 관리를 좀 했기 때문에 하는데 아래 한글하고 우리가 호환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저쪽 지식인들이 우리 문서를 볼 수 있겠죠.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요. 예. 그 다음에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유명합니다. 상당히 유명합니다. 여기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그때 평양과기대 제가 소속이 돼가지고 갔다 왔는데 굉장히 인원도 많고 한 2만 명의 공대생이 있습니다. 완전히 공업 중심입니다. 북한은 종합대학이 2개밖에 없으면 원래는 3개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2개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입니다. 그리고 함흥 종합대학이라는데 거기는 약학과가 있더라고요. 북한에 약학과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약학과가 있는 게 함흥 종합대학 그래가지고 의대 안에 있는데 의대에 약학과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사님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요. 앞으로 통일되면 약사가 제일 인기 있을 거라고. 하여튼 중앙과학기술통보사를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보급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특허라든가 특허망이라든가 이걸 여기서 갖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요. 광명망이라든가 상당히 인트라넷 그러니까 광명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대학 원격대학. 제가 왜 표준을 주장하고 있는가? 우리 통일이라는 건 저는 표준화라고 봅니다.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동안에 한국어정보학회 회장은 이제 제가 2009년도부터 맡았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 잘 아실 겁니다. 경희대학교 진영욱 교수님이 한국어정보학회를 만든 겁니다. 그게 9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먼저 우리 컴퓨터 자판, 핸드폰 자판
한글 코드 값을 들고요. IS로 먼저 간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저쪽에서 IS에 우리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국어정보학회를 설립했습니다. 5분의 뜻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북한하고 협상을 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국어정보학회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서 한국어정보학회는 14차례에 걸쳐 가지고 학술회의를 했습니다. 북한하고 그런데 이제 표준화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인정을 안 하죠. 예. 한글 코드 값도 만들고 유니코드로 하자. 또 자판도 우리가 제3의 자판으로 하자. 핸드폰도 제3의 자판으로 하자 했는데 끝내 우리 안 되더라고요. 북한은 자기는 하겠다 그랬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더 이제 반대가 심해가지고 야 북한 애들 따라오라면 따라와 이런 식이지. 절대로 우리가 그 표준이 안 됩니다. 우리 표준을 가르쳐 주면 쟤네도 우리 표준을 따라오는구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다른 반대로 갖고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연구를 또 해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표준을 주자. 저는 어디까지나 표준을 주자. 새로 올라오는 학자들은 우리 표준을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자, 예. 그 다음에 금년도에 보면 8,800개 팀이 상당한 인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8,800개 팀이 전 세계에 해가지고 김일성 대학에서 나온 애들이 1등, 3등, 11등, 하여튼, 거의 이 코드셰프닷컴, 인도 사이트죠. 그래서 전 세계 매달 코딩 대회를 합니다. 근데 매년, 하여튼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우리 포항공대가, 더 참가를 합니다. 카이스트도 참가하고, 2군데 참가하는데, 항상 80등 정도에 있습니다. 보면. 근데 얘네들이 최상위권을 갖고 있습니다. 김책공대하고 김일성대는 저게 인터넷을 쓸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얘네 팀들이 항상 하고 있는데 북한은 왜 저런 인재가 있느냐? 이 천재적인 인재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쟤네들은 초등학교에서 10%만 제1중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북한은 180개 시군구입니다. 우리는 246개 시군구입니다. 근데 쟤네 180개 시군구에는 각 제1중학교가 있고 제1고등학교, 그게 제1중학교, 제1고등학교 영재학교입니다. 그게 180개가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그러면 거기 초등학교에서 10%만 제1중학교 가고, 또 거기서 10%만 제1고등학교로 갑니다. 또 그 제1고등학교에서 10%만 평양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1000명에 1명만 평양에 있는 김책공대를 가고, 근데 다들 젊은 애들이 나가서 외압벌이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IT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최고 인기 학과랍니다. 컴퓨터학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개발학과가. 그 다음에, 발명총국이 있고, 북한은 발명총국이 있고, 우리 특허청처럼요. 그리고 조선과학기술통보사라고 우리 발명진흥회 비슷한 조직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부 다, 특허 등록을 받아줍니다. 또 낮은 선봉, 상표관리소,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나름대로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정서를 분명히 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게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입니다. 여자 인력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연변도 보게 되면, 한때는 600명 정도 나와 있는데, 한 200명 정도가 여자들입니다. 중국의 CCTV 1TV부터 12채널까지 있습니다. 그 CCTV의 하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연변사입니다. 북한 여성들이 평양 예술학교를 나온 416 애니메이션 연구센터 여기 출신들이 파견 나와서 합니다. 한 달에 $250를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상당히 잘한답니다. 감각도 좋고요. 그리고 깊이가 있답니다.
그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북한 여성들한테 주냐? 아, 인건비 싸죠. 잘 만들죠. 아, 그 당연히 그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의 1TV부터 12채널까지의 모든 CCTV에 애니메이션은 북한 여성들이 연기해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뽀로로가 이거죠. 뽀로로 뭐 잘 아십니다. 저기 아이코닉의 최종일 사장이 하도 애니메이션 개발에서 실패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10만 달러 들고 평양 가서 6개월간 살면서 뽀로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북한이 자랑하는 그 유경 바둑이 있고요. 인공지능 그냥 일반 바둑도 인터넷 바둑도 있고 인공지능 바둑도 있습니다. 유경 바둑, 또 은별 바둑, 음바둑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요리. 요거는 아마 가끔 이게 뚫리더라고요. 우리 인터넷이 뚫려가지고 조선 요리 했는데 조선 요리 사이트가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한국 인터넷에서. 우리가 저기 그 게이트에서 다 막아놨습니다. 북한에 KP 주소 있는 건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근데 조선 요리는 가끔 뚫려서 저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쳐다보면 이게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다음에 붉은 별은 지금 4.0까지 나와 있고요. OS인데 리눅스입니다. 오픈소스 가지고 만든 건데 제가 2007년도 11월 26일부터 16명이 나와가지고 오픈소스 표준화 회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알더라고요. 그때도 보니까 논문도 발표하고. 근데 뭐 제가 보건데 붉은 별 레댓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쓰이고 있습니다. 인트라넷 되기 때문에 자기네 나름대로 행망도 있고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가 태도를 해줄 때 원자력 발전소 2개를 해주다가 한 20-30% 하다가 끝을 냈는데 북한은 우리 한국은 그리드망입니다. 전국 네트워크가 돼 있죠. 한쪽이 끊어져도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전력을 전부 다 공급할 수 있는 24시간 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는데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겁니다. 북한은 전부 다 이 배터리입니다. 전부 다 배터리 가지고 집에 태양열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텔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입을 뒤집어 쓰고 뭐 우리 한류도 CD도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USB입니다. 우리도 USB 잘 압니다만 꽂기만 하면 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콘텐츠가 돌아다닐까봐 굉장히 감시가 심합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원하는 게 저한테 한 6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지난 6월 말에 자료가 와 있는데 MS 워드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클라우드 기술 개발,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분석 기술, 빅데이터 자료 기술, 네트워크 통신 기술, 연산 체량화 기술, 음성인식 기술, 메모리형 기술, 숫자 화상 처리 기술, 이런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 IT 기술이야 뭐 전부 다 프로그램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잘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 음성 기술 인식은 자기네 나름대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90% 정도 인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음성 인식 하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우리는 현재 한 60% 정도가 정확하답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좋다. 한번 적어가지고 보고하고 싶다 그러는데 앞으로 뭐 있겠죠, 기회가. 그다음에 클라우드라든가 인공지능, AI 쪽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재작년도에 상해의 교통관제 시스템을 북한 친구들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북한 친구들이 했는데 처음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알아보니까 또 인도에 알아보니까 이게 인도 애들 데려다 했는데 실패했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2015년도에 상해 교통관제 시스템을
북한 친구들한테 하는데 상해가 그때 당시에 대입기는 1000만 명을 중심으로 뭐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설계해 놨었답니다. 근데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이제 지금 상해 인구 목표가 지금 현재 1억 명입니다. 상해 지금 2,400만 될 겁니다. 북경도 한 2천만 돌파했죠. 이제 그래서 몇 번 실패를 하고 북한 친구들을 데려다가 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상해 교통관제 시스템이 23% 정도 속도가 교통 물류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ITS 하시던 분들이 그 상해 뭐 자문해주고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몇 번 목격을 하고 서류도 봤다. 상해에서 우리 컨설팅 나가셨던 분들이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쟤네들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북한 친구들한테. 자기네가 하드웨어야 뭐 중국 애들이 했겠지만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북한 친구들이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대기 행렬 프롬 가지고 상당히 빨라진 거죠. 우리가 이제 HD하고 뭐 해볼 만한 데가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신성이 있고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는 저기 방송까지 다 건드립니다. 뭐 우체국 그러니까 뭐 정보통신부죠. 정보통신부 및 그리고 방송까지 다 건드리는 게 최신성입니다. 이동전화라든가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운영국이라든가 중앙정보가 있고 중앙정보통신국, 전기통신담당은 조선최신회사, 요 나름대로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상당히들 많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조선국제통신국. 그러니까 이익을 내야 되겠다고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되면 자회사를 설립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다음에 IT 관련 기구도 보시게 되면 최신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보시면 보이부가 있습니다. 이 보이부가 완전히 전화 도청 감시를 합니다. 뭐 얘네는 제일 무서운 조직입니다. 감시 조직이죠. 그래서 중앙과학기술통보사, 인터넷, 또 보이부가 전화동시, 도청 감시 철저하게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 법도 없는 친구들입니다. 무조건 체포하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우리 HD하고 뭐 여러 가지로 연결을 한다면 앞으로 전자공업성하고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컴퓨터센터, 평양정보센터, 은별컴퓨터센터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상당히 인원인데 한 4,5천 명 될 겁니다. 다 합치면 전자기계 종합총국 아침 팬더, 요거는 이제 PC를 생산하는데 한 20만 대 이렇게 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철도성 산하에도 보니까 한 1년에 5만 대 생산하는 타블렛 PC를 생산하더라고요.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그 다음에 평양 컴퓨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과학기술통보사,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상당히 앞으로 전자정보통신 교류협력 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또 쟤네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 분야고, 쟤네들이 제일 원하는 게 표준화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쪽에서 이제 조선족 통해 가지고 받은 자료 중에 하나가 표준 자료 좀 구해달라. ISO IC KSX 15500 2번부터 1번부터 550 1번부터 5번까지 좀 구해달라고. 그 가만히 찾아봤더니 소프트웨어 국제 표준이더라고요. IT 개발 표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네들도 아까 보시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해외 팔아먹으려니까 뭐 필리핀에 판다든가 말레이시아 판다든가 싱가포르에 팔라 그러다 보니까 야, 국제 표준으로 돼 있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인증을 받았느냐. 여기에 이제 또 걸리는 겁니다. 걸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체제 유지라든가,
상당히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안도 필요하고 하여튼 통신교류 현황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도 우리가 좀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개성공단도 우리가 DMZ 그러니까 경계선까지는 우리가 가죠. 그 이후에는 북한 라인을 타고 간 거죠. 가가지고 개성공단에서 또 그동안에 서로 연결해서 쓰인 겁니다. 개성공단도.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도 우리가 한 적이 있고, 우리가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저걸 줄 수 없었습니다. 화상 상봉을 평양에다 놓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돈을 60만 달러 줘가지고 북한 애들이, 북한 친구들이, 북한 조선컴퓨터센터에서 중국에 화상 카메라를 사가지고 설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화상상봉 한 번인가 하고 몇 번 하다가 말았죠. 그 다음에 앞으로 통신 교류는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막혔는데 저는 개성공단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성질이 급했습니다. 네, 너무 우리만의 유엔에서 우리만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개성공단만 특수 상황이다. 근데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유엔 제재 때문에 완전히 핵 포기할 때까지는 다시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아마 오래 좀 걸리지 않겠느냐. 핵 포기하는데 적어도 저는 한 2, 3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저쪽도 보수층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김정은이 말 한마디에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도 지배층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보게 되면 통신 SOC는 한 90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교류 표준화를 보시게 됩니다. 우리 방송 표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멘도 연구하고 양안도 연구하고 베트남도 연구하고 독일도 연구합니다. 지구 역사상 평화 통일은 독일 외에는 없습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나머지는 전쟁에 의해서 지는 자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노예가 됐습니다. 과거에는요. 독일은 보면 여러 가지 교류가 표준 교류가 동서독 간에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오스트리아에서 했습니다. 같은 민족. 근데 오스트리아가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참 같은 언어를 쓰는. 그리고 기차로 다닐 수 있었어요. 서로 간에. 서독 밑에 있으니까 얼른 나오고 서로 표준 교류를 한 겁니다. 학자들끼리. 끊임없이 한 겁니다. 그리고 컨버터도 만들어가지고 독일은 방송 기술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때 방송 기술이라고 독일은 보고 있습니다. 방송 기술이 저기는 어디입니까? 서독은 팔 방식이었고 동독은 세칸 방식인데 약간 유사합니다만 핀 하나만 틀려도 우리 TV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컨버터를 만든 겁니다.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전부, 그리고 또 위성방송이 나올 줄은 동독 지배층이 생각지를 못한 거예요. 저기도 방해전파 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성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컨버터 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다 보니까, 슈타슈, 동독의 비밀 경찰들이 나중에 서독 방송 보기만 하면 잡으러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와이프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연변에 가가지고 2개 방송이 있습니다. 연변 TV가 있고 이건 공산당 방송입니다. 뭐야 공산당 체제 선전. 태동이가 시꺼먼 옷 입고 일본군을 무찔렀다. 맨날 똑같은 거. 근데 연길 TV는 오락 방송입니다. 우리 조선족들도 가보면요. 전부 연길 TV만 봅니다. 안 봅니다. 아니면 한국 TV를 보든가 KBS 녹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바로 1989년 이 방송과 통신에 의해서 민간의 자유교류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도 문제입니다. 북한하고 저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북한하고 해야 될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는 금강산 관광이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금강산 놀러 가는 거 참 우리 잘 사는 거 보여주면 북한 사람들이 변할 거다. 그 다음에 개성공단 비즈니스로 들어가면 변할 거다. 동서독 간에 제일 먼저 한 게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하고 에곤바가 제일 먼저 설계한 게 통신 및 우편교류였습니다. 우편교류는 끊임없이 합니다.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통일될 때까지. 양안관계도 똑같았습니다. 양안관계는 처음에는 MOU 때문에 언어표준부터 합니다. 협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편 및 통신교류 협정을 합니다. 지금은 평화롭게 돼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전쟁 중입니다만 하여튼 끊임없이 있었고 1989년 11월 8일 날 저녁에 동독 대변인이 6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뭐 웬만하면 다 해줄 수 있는데 65세를 빼먹은 겁니다. 그때는 36만 러시아군이 서 있었고요. 서독에는 50만 연합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베를린 장벽에 9만 명의 노동자 농민들이 곡괭이 들어가서 베를린 장벽 깨는 거예요. 야, 어저께 동독에 너희 대변인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했는데 뭐야, 러시아군도 멍한 거죠. 거기서 러시아군이 한 방이라도 쐈으면 전쟁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리가 좀 전자통신연구원의 표준연구원이 가장 앞장을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표준입니다. 용어 표준. 북한도 나름대로 5,000단어집을 IT 용어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나름대로. 우리 비교사전도 만들어 놓고 종이가 없으니까 책자료는 안 만들고 안 보여주고 저한테 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사진만 찍어 갖고 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남한 용어, 북한 문화어, IT 비교사전 해가지고 만들어놨고 70만 단어집도 만들어놨고 비교용어 사전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자료는 주자는 얘기입니다. 참 저걸 북한은 지배층이 50만입니다. 진짜 새빨간 빨갱입니다. 350만 지식인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주민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2천만 주민층을 다 설득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 350만 지식인층만 타켓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우리가 일을 해나간다면 저쪽에도 민주화운동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다른 얘기보다도 용어 표준, 표준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도 국제표준 나오려고 팔아먹으려고 돈 벌려고 국제표준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쟤네들 국제표준을 보려면 어디 거 봐야 됩니까? 중국 거 아니면 러시아 거 봐야 되는데 이게 번역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TTA의 표준화위원이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콘텐츠, 용어 표준 얘기하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 다 보잖아요. 그거 만들려면요 몇 년씩 걸립니다. 우리 표준화 만들려면 표제 하나 만들려면요. 그나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마침 하나 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양과기대 따라가지고 제가 그때 책 14,000권 들고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전국에 모금운동 해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갔었네요. 아주 국적에서도 좋아하더라고요. 그 대신 종교에 관한 책, 또 역사에 관한 책은 죽어도 안 받더라고요. 중국 자체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중국의 성경책 들고 간다든가, 자기 혼자 보는 건 괜찮습니다. 중국도. 공산주의라. 근데, 2권을 갖고 간다. 성경책을. 그럼 뺐습니다. 중국도 역사책하고 종교에 관한 책은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하여튼, 연길 IT밸리에 있고, 우리
표준 용어 사전을 지금 현재 3,000단어집이라고 키스디가 3년에 걸쳐 가지고 정보통신청천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SO, IC 국제 인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자는 얘기입니다. 쟤네들 먹고 살 수 있게 인재들이 그 다음에 우리 로마자 표기법이라든가 또 아까 한글 코드 가위라든가 또 뷰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는 좀 주어가지고 우리 거를 볼 수 있게. 왜냐하면 인터넷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인구가 한 10,0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도요.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지배층이죠. 지배층에 한해서는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새서 들어가더라고요. 자료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한글 코드 표준, 컴퓨터, 핸드폰 자판 표준. 이걸 매개로 해가지고 자꾸 만나야 됩니다. 만나다 보면 쟤네 정보도 알아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DMZ 센터에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 좋아지면 유엔 제재만 풀리게 되면 아마 DMZ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교류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 같은 경우 지네들도 벌어먹어야 어느 정도 배가 불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독이 2만 달러일 때, 동독이 7천 달러일 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민주화 2년 만에 무너진 겁니다. 베를린 장벽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동독이 7천 달러, 서독이 2만 달러 됩니다. 그래서 기록사진 그동안 했던 거 여러분들 보시면 김일성 학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정보과학지가 가끔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북한센터 같은 데 가면 요건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면 스콘 기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문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잘 작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상당히 우리보다도 앞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4페이지 이상 절대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전부 알고리즘이라든가 이걸 반드시 내야 과학기술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하여튼 북한은 지금 현재 상당히 인터넷에서 서서히 움직이고 브라우저는 레드스타 아까 붉은 별이죠. 그리고 웹브라우저, 내 나라 이런 것들을 전부 자기 자체적으로 개발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많고 어떻게 하든 인터넷을 뚫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인도가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고 좋은 엔지니어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이제 북한을 선택해가지고 3년 전에 1월 달에 갔었죠. 갔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인력을 선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아이디 센터를 개마공원에 하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장소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보니까요. 저기가 개마공원이 제일 가깝답니다. 우주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서 히토류가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죠. 이쪽에 황해북도하고 그 다음에 갱마공원 이쪽에 히토류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외에도 빅데이터, 비트코인, 3D 프린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우리 표준을 주자. 우리 표준을 주면 우리 거의 공적 표준이나 사실 표준을 보게 되면 거의 국제 표준에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걸 주면 쟤네들도 우리도 개발 인력이 없습니다. 저도 소프트웨어를 평생을 한 사람입니다만은 40몇 년을 했으니까요. 정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소프트웨어는 이미 끝났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2만 달러가 넘어가면 저부터 소프트웨어 절대로 프로그램 안 짭니다. 그건 어느 나라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만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짤 때는요, 좀 갇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자유롭고요. 근데 이제 또 우리한테 참 좋은 게 있습니다. 북한 애들이 이게 본 게 없어가지고 설계 능력이 떨어집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하고 북한이 이렇게 코딩하고 하면 상당히 좋은 이런 걸 해서 북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표준화도 하고, 그리고 IT 표준이라든가 이걸 했을 때는 우리가 기록을 보게 되면 한 30%에서 한 40% 통일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왜냐하면 북한은 같아야 될 건 전부 다르게 나왔고 틀려야 될 건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식 발전이 우리가 한다면 저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H3 중심으로 뭐 여러 가지 공동 R&D 센터를 하자. 그 다음에 정부 채널, 정부는 정부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군대는 뭐하러 있겠습니까? 저기 쟤네들이 전쟁 준비하는 거 어떻게 하든 막는 우리 군대에 있어야 됩니다. 지구상에 군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야 되고, 할 거는 하고, 또 교류할 거는 교류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DMZ 전개 공동 R&D 센터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공동 R&D 센터의 목표 아까 제목이 이거에서 그냥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냥 저도 인터넷 찾으면서 봤습니다. 그 기반 수학 개발이라든가 복잡계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북한 애들 시키면 대단할 겁니다.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 인터넷 연구라든가 미래 인터넷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성층권 물론 있은 네트워크 공동 개발이라든가, 북한 애들한테 지금 아랫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제안을 하게 되면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새로운 첨단 기술을 하자 그러면 100% 나타날 겁니다. 같이 하자 그럴 거고, 아마 그거는 자기네 돈 대고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뭐 용돈이나 조금 주면 어마어마하게 좋아할 겁니다. 하여튼 그 성층권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북한도 개방시켜가는, 기술적으로 개방시켜가는 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자신문에 난 건데 김담철 교수하고 김일성대 물리학과 교수인데 고명철 교수하고 이 양반들 두 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양자 컴퓨터 쪽에. 그래서 우리 전자신문에도 났었습니다. 전자신문에서 끌고 온 겁니다. 예. 하여튼 이런 거 공동 개발하자 하면 상당히 전 잘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 아까 독일의 철학이 뭐였습니까? 접근에 의한 변화거든요. 독일의 통일의 철학이 브란트의 에곤바가 한 겁니다. 끌어내라 이거예요. 우리는 들어갈 생각만 합니다. 지금 자꾸. 그래서 그 다음에 our commission, 여러 가지 표준 특허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ISO, ISC 그리고 캠프도 좀 하고 협력 체제도 자꾸 끌고 가고, 그리고 북한 학자들이 돈이 없습니다. 중국 비자비 그때 25,000일 때입니다. 중국 비자비를 못 마련해가지고, 근데 결제를 하면 외화를 쓰기 때문에 어떤 데는 6개월씩 걸린대요. 근데 우리는 한 2달 남겨놓고 나오라 그랬는데 돈을 25,000원을 못 구하는 거예요. 비자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연변을 통해 가지고 비자비를 그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통일부 허가 받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협력 체제, 북한 학자들을 끌어낼 때는 좀 꼬시는 비용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교통비는 주겠다. 나와라. 예. 그 다음에 인터넷 미래 인터넷 캠프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 워크샵 이런 거 하자. 그 다음에 학회라든가 예를 들게 되면 일본서 학술대회 한다. 비행기값 우리가 줄게. 너희 나와라. 그걸 협상을 하시면 됩니다. 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 조선 여기다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조선 민족과학기술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과학원 제5국입니다. 제5국에 김국장인데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김국장이 이제 지시를 하는 겁니다. 디스트리뷰션 합니다. 지금 북한은 민족 민화협이 있고 민족화학협회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보위부 애들이 빨간 옷 입은 애들입니다. 그리고 민경련이 있고요. 그거는 비즈니스만 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 대응은 우리 한국의 대응은 저기가 하고 있죠. 중소기업 중앙회 하고 정경련이 대응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과총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학기술총연합회하고 북한의 민족과학협회하고 이제 대응하긴 합니다만은 서로 교류도 없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저쪽에 민족과학기술협회가 사무실이 심양하고 또 단동하고 연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락이 됩니다. 뭐 다들 이메일도 하고 뭐 많은 데가 통일부 가면 다 그쪽하고 연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뭐 연구 목표는 통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차세대 통신 기술. 그래서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 북한에 인터넷을 넣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협력입니다. 동북 삼성이라는 러시아 시장을 우리가 겨냥해서 북한 친구들 데리고 아마 상당히 그러면 북한도 외압벌이가 상당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시빌리제이션, 인터넷,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ICT로 생활을 깨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준화를 가지고 자꾸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정보화가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에 얘기하는 민주화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전부 다 틀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표준을 따라오게 하지 않느냐. 하다 보면 저들도 자기네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이해하게 되고 또 저 사람들의 좋은 점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상 제일 창피한 민족입니다. 얼마나 대화할 줄을 모르면. 그리고 우리가 협상력이 없습니다. 참 우리가 협상을 못합니다. 지난번에 그 DJ 때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퍼주기만 했습니다. 전부 공무원 아저씨들이 한 거예요. 쌀 한 트럭 한 배를 갔습니다. 그냥 갖다 주고 그냥 오는 거예요. 사인 받아갖고. 교수들 한 2명 따라갔죠. 증인들이 가니까. 그리고 사진 찍고 그냥 오는 겁니다. 독일은 안 그랬습니다. 교회를 통해가지고 낮게 포장으로 줬습니다. 주긴 주되. 그리고 뭘 얻어와도 얻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떻게 하든 동독이 반하게 만든 겁니다. 협상력이 무지하게 좋았던 거죠. 협상 연습을 하고. 우리가 이런 학술 대회를 합니다만 북한 친구들 나오는 거 보면 한 일주일씩 한 달씩 교육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성분을 다 조사하고 저 사람의 성격까지 해가지고 시나리오 만들어 갖고 나옵니다. 자기는 어떤 때는 무슨 말을 하겠다는 시나리오 다 만들어 갖고 나옵니다. 협상 준비를 다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덜레덜레 가가지고 남한, 북한 그러면 쟤네들 막 화를 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남측 북측을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 아랫동네, 윗동네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든 저쪽에 표준화를 IT 표준을 유도해서 우리 표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자꾸 주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주다 보면 지네가 우리 표준 따라 오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물갈이한 친구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HDA 역할이 상당히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